박혜성의 성 따라 삼천리 20편 왜 오르가슴을 느끼지? 저자 샤론 모알렘 지음 정종옥 옮김 상상의 숲 출판사. 책 제목 사랑의 작동 원리. 왜 오르가슴을 느끼지?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습을 통해 섹스가 좋아진다. 목표는 파트너와 즐겁고 만족스러운 섹스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통 두 사람 모두가 한 번 이상의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오르가슴에 도달했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오르가슴을 느끼는 것일까? 남성과 여성의 오르가슴은 실제로 많은 면에서 아주 비슷하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오르가슴이 훨씬 오래 지속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남녀 모든 생식기 부위와 항문 부위에서 0.8초 간격의 빠른 속도로 일련의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 자궁의 질과 골반 근육과 함께 수축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격렬한 수축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남녀 모두 오르가슴에 도달해 있는 동안 다른 근육들이 떨리거나 경련이 일어난다. 일부 사람들은 손이 뻣뻣해지고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등이 휘어진다. 그러는 동안 뇌의 쾌락 중추들이 크게 활성화되고, 반면에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대뇌피질의 활기는 잠깐 움츠러든다. 프랑스어로 오르가슴을 작은 죽음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당연히도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대부분의 경우 아주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왜 오르가슴을 느끼는가? 이유는 여성에게 유전물질을 전달하도록 진화적으로 유도된 남성의 생리 때문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정자가 수정관을 통과해 사정관으로 들어가면 정란과 전립선에서 분비된 액체와 섞인다. 이렇게 섞인 것이 정액이다. 전립선과 페니스가 수축하면 정액이 요도를 통과해 귀두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것이 사정이다. 성교 중에 사정이 이루어지면 정자가 난자를 수정시키기 위해 일방통행 여행을 시작한다. 이것이 지난 30년가량을 제외하고 인간이 존재한 이래 번식에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이 번식에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아마도 20세기 시키고 정치인 몇 명이 투표와 관련해 지지자들에게 한 충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일찍 그리고 자주 하는 것이다. 오르가슴은 정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생리적인 반응이다. 오르가슴의 본질이 쾌락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섹스하고 싶은 충동을, 섹스할 때마다 사정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오르가슴은 어떠한가? 여성들은 오르가슴에 도달하지 않아도 임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오르가슴은 진화상 어떤 효용이 있는가? 이 문제는 과학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구는 여성의 오르가슴이 번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되었다. 이것은 여성의 오르가슴이 번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섹스 연구자인 비버리 휘플 박사와 공저자들이 오르가슴의 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정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계가 서로 얽혀 공동으로 작용해야 성사되는 생리적 과정이다. 분명한 것은 여성의 오르가슴이 수정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 결과는 오르가슴이 수정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가진 이론들은 많다. 그중 몇몇 이론은 의미가 있지만 그 밖의 이론들은 인간의 성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한 이상한 이론을 보면 여성의 오르가슴은 여성을 녹초가 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여성이 지치면 가만히 누워있게 되고, 그러는 사이 정자들이 질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자궁경부를 지나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로이드가 여성의 오르가슴에서 지적했듯이 오르가슴에 도달한 뒤에 남녀를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덜 피곤해 보이고 앉아있기도 한다. 여성의 오르가슴이 성관계 후 여성을 그대로 누워있게 하기 위한 적응이라면 이 적응은 실효성이 아주 없다. 정자 전쟁의 저자인 로빈 베이커와 그의 동료 마크 벨리스가 제기한 또 다른 이론을 보면 오르가슴 때 일어나는 자궁 수축은 질에 있는 정자를 자궁 속으로 빨아들여 수정을 돕는다고 했다. 두 사람은 페니스에 광학 카메라를 붙여서 오르가슴 상태에 있는 여성의 질 내부 움직임을 촬영했다. 촬영한 것을 보면 오르가슴 상태에서 자궁이 수축하면서 자궁경관이 고여있는 정액에 반복해 살짝 잠기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베이커는 이 현상을 흡수라고 불렀다. 베이커가 촬영된 장면은 오르가슴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로이드와 휘플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에서 베이커와 벨리스의 연구에 방법론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로이드는 여성의 오르가슴 배후에 있는 진화론적 목적을 제기한 서로 다른 20개의 이론들을 논박하고는 1979년에 도널드 시몬스라는 인류학자가 최초로 제기한 이론이 옳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여성의 오르가슴은 우연이라는 것이다. 논거는 간단하다. 남성의 오르가슴은 남성의 번식 행동에 반드시 필요하고 여성의 오르가슴은 남성과 똑같은 기본적인 신경 경로를 공유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신경 경로는 외형적으로 성분화가 되기 전인 임신 후 첫 7주 동안 진행된 배아 발생 때부터 남아있던 것이다. 로이드의 말을 들어보자. 여성은 처음에는 몸의 기본 형식이 남성과 똑같기 때문에 오르가슴을 위한 신경 경로를 갖고 있다. 수정이나 번식과 관련이 없는 한 여성의 오르가슴은 적응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그녀는 여성의 오르가슴이 임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오르가슴은 자연 선택의 산물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성의 오르가슴이 파트너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성이 사랑에 빠졌을 때 오르가슴을 더 강하게, 더 자주 느낀다. 그래서 나는 성적 취향과 무관하게 여성의 오르가슴은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시켜 파트너를 사랑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다. 진화는 쌍방향으로, 즉 남성은 오르가슴을 통해 섹스를 자주 하도록 만들고 여성은 오르가슴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갖도록 만들어 남녀가 성생활을 하도록 밀어붙였을 것이다. 물론 오르가슴에 대해 이처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인생의 모든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듯이 인간의 성생활 또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요즘은 섹스의 즐거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일 거라는 점이다. 게다가 섹스는 파트너 사이에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할 만하다.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생리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책 섹스의 진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즐거운 섹스는 무력한 아기를 양육하는 동안 부부를 묶어주는 접착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된다. 이제 섹스와 오르가슴이 새로운 파트너와 유대감을 갖게 한다는 것과 끌림의 화학 반응을 연결하라. 그러면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처리하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갖고 키우는 최상의 기회를 갖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커플의 유대감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또 다른 파트너를 찾는 대신에 임신을 하도록 이끈다. 유대감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을 도울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엄청 유쾌하게 만든다. 젠더나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섹스에 대한 욕구는 틀림없이 변한다. 하지만 유대감은 참고 견디도록 돕는다. 물론 많은 커플들이 노년에도 성적으로 왕성하다. 그렇다 해도 노년에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성적으로 왕성한 커플은 확실히 예외고 흔하지 않다. 나는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들과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이들을 묶어준 것이 근사한 섹스만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고 다른 한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 있는 부부들에게서 계속해 다정함, 애정, 지속적인 사랑을 목격했다. 이런 것들이 섹스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관심을 가졌던 환자 중 한 사람은 정말이지 사랑의 힘이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57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방금 잃은 노인이다. 그가 나에게 한 말이다. 아내와의 섹스는 좋았지. 특히 우리가 젊었을 때 그랬어. 그 후로 알다시피 고지서가 날라오고 아이가 태어났지. 그리고 때때로 내 페니스가 어떻게 날 이런 혼란에 빠뜨린 걸까 궁금해했지.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로 깨닫게 되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쳤을 거라고. 아이를 포함해서 말일세. 그리고 정말이지 난 아내가 늘 그리워. 아내가 죽은 지 2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결혼 반지를 빼지 않았다.